네, 유니콘이 아니어도 좋다라는 제목으로 권호용 퓨처플레이 대표, 오상훈 럭스로봇 창업자, 길영준 휴이노 대표 세 분을 모시고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네, 패널분들 무대 위로 올라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며 패널분들 모셔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이야기 빨리 듣고 싶네요. 모더레이터이신 권호용 퓨처플레이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퓨처플레이 권호영입니다. 저희 오늘 함께 오상원 대표님, 길영준 대표님과 함께 세션 하려고 하고요. 간단하게 두 분 본인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럭스로보라는 회사를 창업한 이제 오상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창업자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저희 회사랑 저희 회사 계열사랑 다 전문 경영인을 제가 두고 회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는 로보틱스 기반의 모듈을 기반으로 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그리고 보험에 들어가는 보험용 디바이스, 그다음에 스마트홈에 들어가는 모듈들, 이렇게 세 가지가 큰 사업 모델로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한 200~300명 정도 규모로 해서 이제 상장을 막 앞두고 있는 이제 그런 로보틱스 분야의 스타트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휴이노의 길영준이고요. 저도 휴이노의 창업자이자 이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휴이노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국내에서 이제 또는 글로벌에서 이제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은 인공지능 기반의 심전도 판독 솔루션들, 그리고 웨어러블 형태의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퓨처플레이 좀 설명드리면, 저희는 이제 초기 투자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컴퍼니 빌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혁신 이노베이션을 저희가 컨설팅 해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또 운 좋게도 저희가 럭스로보와 휴이노에는 초기 투자자인 점을 계기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두 분께 좀 현실적인 질문 좀 드릴게요. 예비 유니콘이나 아기 유니콘 같이 유니콘을 키워내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현재 경제 위기 시점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 주제들인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는 현재 정책에 도움을 좀 받으셨는지, 받으셨다면 어떤 걸 받으셨는지, 또 아쉬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직 예비 유니콘과 아기 유니콘 사업에는 신청을 아직 안 했고요. 현재 정부 지원 정책들은 R&D 관련 지원 정책들을 저희가 많이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창업 초기에는 이제 팁스라고 하는 이제 지원 정책을 통해서 이제 잘 성장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창업과 이제 이어지는 그런 지원 정책들이 대한민국은 정말 많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창업자분들이 좀 부담 없이 이제 해볼 수 있는 창업의 기회가 이제 지원 정책들로 인해서 많이 더 활성화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이게 정부가 이제 돈을 주는 이제 돈이다 보니까 정부 관점에서의 회사를 바라보는 눈과 VC 입장에서 회사를 바라보는 눈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정부에서는 이게 정말 나라의 국가에 도움이 될 거냐, 정말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냐, 정말 유니콘이 될 가능성이 있냐를 보는 것 같고, VC는 정말 이게 돈이 될 거냐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3년 전에 저는 예비 유니콘인가 그거 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그래도 저번 주에 2,500억 밸류에 또 투자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제 정부에서 저도 회사 초기에 제가 9년 차니까 한 4년 5년 때까지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많이 받았었는데, 어느 순간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돈을 따와서 이제 그걸 연구 개발하고 납품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과연 중요할까, 아니면 정말 생존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 제품을 보고 시장에서 뜨는 게 더 중요할까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회사가 자생하기 위해서는 VC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고객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쓰는데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는 거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유니콘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단어인 것 같아요. 사실 세상에 별로 없는 존재들이 유니콘이라는 건데,
지난 몇 년간 굉장히 많은 유니콘들이 쏟아져 왔고 사실 앞으로는 그 유니콘들이 유니콘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 사실 유니콘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M&A 시점에 또 상장 시점에 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챌린징한 시장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생존형 M&A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들께서는 사실 뭐 유니콘이 되는 게 목표가 될 수 없겠지만 그리고 IPO가 하는 게 목표가 될 수 없겠지만 회사의 성장 방향성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을 좀 목표로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창업 초기부터 이제 그 기업을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만들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회사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저희 같은 창업자들의 회사는 실질적인 이제 그 캐피탈 게인을 얼마나 얻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비전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소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이제 유치를 해서 성장하도록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어떻게 보면 과제인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중간 과정의 과제일 뿐 투자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기업의 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투자가 뭐 얼마를 받았다, 뭐 밸류가 얼마다,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막 그 드러나 보이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오히려 이제 그게 아니라 기업의 궁극적인 골은 이익을 만들어내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체이잖아요. 정의를 살펴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이익을 빨리 만들어낼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회사가 서스테이너블하게 계속 이제 영속해질 수 있냐가 저희의 가장 큰 지금의 고민인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회사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 방법은 두 가지 정도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적게 쓰거나 많이 벌거나인데 뭐 엄청 많이 벌다면 뭐 이익이 당연히 이제 많이 나겠지만 이제 빠듯한 그런 상황이라면 조금 더 이제 이익이 날 때까지는 조금 더 적게 쓰고 이익이 나기 위한 목표를 구성원들이 잘 이제 힘을 합쳐질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게 또 저의 역할, 이제 경영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계속해서 살아남는 기업, 이러한 겨울에도 이제 겨울이 오는 것이 두렵지 않은 그런 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실 회사가 유니콘이 되냐 안 되냐는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자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주주들한테는 되게 중요했죠. 아니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창업을 하고 싶어 하거나 창업자가 많을 테니까 창업자가 그러면은 중요한 건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회사가 매출을 만들어내는 캐시플로우가 있는 비즈니스와 그리고 꿈을 정말 창업할 때 꿈을 가지고 저는 순수한 꿈을 가지고 창업을 시작했거든요. 그 꿈을 가기 위한 이제 로드맵과 그 과정들이 저는 되게 주라고 생각을 하고 그 꿈은 이제 VC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VC한테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제 꿈을 심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여러분 그 1조 돼봤자 상장을 예를 들어서 2,500억에든 3,000억에든 올려놓고 1조 돼봤자 그 회사의 오너는 못 벌어요 돈을. 주식을 팔 수도 없어요. 상장한 다음에 이혼하면 팔 수 있대요. 근데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는 돈을 이제 유니콘으로 가는 것보다 내가 이 사업을 왜 시작을 했었고 이게 세상에 얼만큼 가치를 줄 수 있고 이 가치가 돈을 얼만큼 환산하면서 날 믿어주는 사람한테 얼만큼 기대 수익을 줄 수 있을지가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엔 이제 그 투자자라는 건 사실 이제 VC만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 들어오는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투자자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을 투자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니콘을 말하기에 앞서서 창업자 본인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가기 위한 단계들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해결하고 돈을 벌지 그거를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셨던 흔적들이 묻어나오는 답변들인 것 같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기령진 대표님한테 여쭤봤어요. 어떤 회사 만들고 싶으시냐 그랬더니 생존하는 회사 만들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 울림이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게, 생존이라는 거는 내가 삶을 사는 동안뿐만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도 계속해서 영이 될 수 있는 회사가 생존하는 회사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려면 비즈니스 펀디멘탈을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저희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다년간 사업을 해오시면서 이제 뭐 그 레벨은 좀 다르겠지만 저희 뭐 금융위기나 닷컴 버블이나 거시적인 경제의 어려움 도 있었을 거고, 또 개인적인 어떤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떤 것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지금 2022년도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드라마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여기 롤러코스터 저 못 타거든요. 무서워서. 근데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요. 이게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롤러코스터가 더 가파라지고 더 맨날 이래요. 오늘도 롤러코스터 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창업의 3요소가 3개 있잖아요. 사람, 돈, 아이템.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거는 돈도 아니고 아이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장이 안 좋은 시기에 저번 주에 이제 2,500억 밸류의 밸류에이션도 받고 그리고 투자를 받았다는 건 되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저희가 올해 중순에 나사랑 계약도 하고 뭐 해외에 뭐 어디랑 계약하고 이거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다 해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해요.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랑 이제 오랫동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서로 간의 신뢰랑 믿음이 되게 중요하고, 그들에게 이제 서로 간에 같이 꿈도 꾸고 서로 간에 속 얘기도 하고 막 별 얘기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너무 항상 힘든 시기들을 매일매일 보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회사 멀리서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만 이제 앞에서 보면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매일매일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어나는 것들은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더 데리고 올 수 있고, 안에 있는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오랫동안 같이 일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사고 사람들을 이해하는 능력이 전 대표한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수많은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창업을 한 이후에는 뭐 옆에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나 큰 어려움과 위기들이 이제 몰아칠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위기는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경험상 이제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이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창업 초반에는 제일 힘들었던 건 이제 자금을 적기에 유치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창업 초기에는 아시겠지만 내가 직원을 뭐 10명, 20명을 이제 같이 함께해서 앞으로 뭐 몇 년, 2년 동안 뭐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상용화 할 수 있는 뭐 어디까지 만들어야지라고 단기적인 목표도 세우고 장기적인 목표도 세우겠지만,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난 뒤에 이제 자금을 유치하는 그 어려움이 저는 초기에는 대단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유치한 이후에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 지키고 그 다음에 또 뭐 돈을 벌거나 매출을 일으키거나 또는 적기에 돈이 떨어지기 전에 다른 자금을 또 유치해야 하는데, 그 타임라인을 잘 이제 매니지먼트 하는 게 가장 초기에는 힘들었던 것 같고요. 이제 후반기에 이제 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는 이제 가장 힘든 위기는 역시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옆에 오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다양한 유형의 그 인재들이 저희 회사와 함께 하고 있는 중인데, 그분들의 생각과 저의 생각과 또 동료들의 생각들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나로 합치느냐가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세상에 풀지 못하는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의 문제에 집중해서 그 문제를 아주 스마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이제 제공해드리고 돈을 벌어야 하는데 한 가지 두 가지에 대한 문제를 100명 가까운 인재들을 집중시켜야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창업자 대표님들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100명을 어떻게 나와 같은 생각, 우리와 같은 생각들을 만들 거냐가 생각해 보시면 엄청 힘든 것 같아요. 엄청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느냐가 그 제이커브의 성장을 그리는데 지금 스테이지에서는 또 저는 가장 큰 고민이고 위기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분 다 엄청나게 그 큰 위기들의 모먼트들이 제 머릿속에도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의 뭐 예시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매출을 2억 했을 때 시총이 400억 밸류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매출 30억 이상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6월까지 매출 2억 했어요. 근데 투자를 더 받아와야 되는데 매출도 안 나오고, 근데 영업은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올해 32살이거든요. 근데 2달 후에 월급을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다. 2달 후에 월급을 줄 돈이 없다. 지금 그럼 우리에게는 사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반 이상 나가거나, 그러면 전부 다 같이 나가서 밖에서 영업을 하던가 하면서 이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눈물이 겁나 흐르더라고요. 막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분위기를 조금 전환해서 저는 이제 어벤져스, 이제 제가 공돌이다 보니까 어벤져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영어름이 훈이에요. 그래서 훈 벤져스를 만들고 싶다. 내가 아이언맨 할 테니까 다들 이제 각자 와서 각자 전국 뺑뺑이를 같이 돌자 해가지고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저희 그때 40명인가 있었는데 33명이 주말도 없고 저녁도 없고 뭐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 영업을 하겠다 반년 동안 해가지고 진짜 막 갑자기 막 새벽에 와이프 응급실 가서 막 응급실 데려와주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운전해서 서울에서 막 전라도 가고 막 부산 가고 막 해외 가고 막 미친 듯이 뛰었어요. 막 진짜 이러다 죽을 수 있게끔. 그리고 맨정신으로 이게 삶이 견뎌지지 않으니까 막 소주도 엄청 먹고 하면서 영업 진짜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벌어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저희가 B2B로 교원그룹의 계약을 36억짜리를 따오게 됐었고, 그리고 전국에 예를 들어 부산시 교육청에는 저희 제품이 50%가 들어가게 됐었고, 그리고 투자도 600억 밸류로 30억 정도가 받게 됐었고, 그냥 이게 항상 뭐 우리 죽음을 항상 각오하면은 살 수 있다는 말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사실은 정말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저 링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맞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죽기 살기로 하니까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근데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저만 아니라 다 죽을 것 같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이제 위기를 겪었었는데 그때만 겪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매년 겪어야 되더라고요. 네. 근데 여튼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 이제 제 회의 때 처음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그때 울면서 이제 진심으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 결국에는 다 저를 보고 이제 들어왔었기 때문에 제가 진심으로 얘기했을 땐 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도 또 사람이 움직이고,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제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것들이 또 그게 고객들로 전달이 되면서 이 제품을 왜 만들었었고, 우리는 고객들한테 어떤 가치를 주고 싶었었고, 이게 결국에 최종 소비자들이 이런 가치를 얻을 거다라는 걸 같이 증명하고 같이 필드에서 노니까, 그런 것들이 그 시국에 이제 엄청 잘 되면서 10억이 그 다음에 46억 되고, 그 다음 47억 되고, 그 다음 100억 넘고, 이렇게 이제 점점점 회사가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모든 창업자들이 다 비슷한 그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휴이노도 사실은 지금까지는 누적해서 이제 8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했지만 아주 초창기에 보면은 저희가 약 2 밀리언 미국 달러로 보면 지금으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24억 정도 되는 돈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휴이노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그 단어가 자체가 생기기도 전에 헬스케어 사업을 창업하겠다고 제가 이제 2012년부터 준비를 해서 2013년 정도에 창업을 했었었고요.
그 창업을 저는 미국에서 했었어요. 이제 창업의 시초를 한국에 두지 않고 미국에서 이제 창업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이제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창업을 하기에는 생태계가 아직 만들어져 있진 않았고, 그리고 저희가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 규제나 인증이나 뭐 보험 이런 것들과의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그 에코 시스템을 한국에서는 잘 페네트레이션 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으로 미국에서 창업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창업을 하고 이제 2밀리언 정도가 되게 쉽게 투자가 유치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너무나 혁신적인 기술이었고 투자자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박사학위에서 준비했던 기술들을 그대로 창업했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오리지널리티도 이제 명확히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일찍 창업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또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유치했던 돈이 너무 빨리 소진이 되면서 이제 자금에 대한 경색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전체 급여를 그 당시 한 22명 정도의 임직원 분들이 계셨는데, 미국에 한 8분, 한국에 14명 정도의 임직원이 계셨는데 급여가 이제 6개월 정도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6개월 급여가 남아 있고 이제 6개월 뒤에 만약 6개월 안에 투자가 안 된다면 저희 제품은 그 당시만 해도 매출을 일으킬 만한 완성도 있는 제품까지는 만들진 못했고요. 그래서 프로토타입 정도의 제품밖에 없었기 때문에 매출을 일으키기에는 요원하고 투자 유치만이 유일한 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인데 6개월 안에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다라고 이제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직이나 다른 준비를 하실 분들은 편하게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어나운스를 크리스마스 이제 전전날 12월 23일에 직원분들한테 이제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말을 전달 드렸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3월부터 이제 한 분, 두 분씩 나가기 시작했고 5월 돼서는 5월 달쯤에는 전부 다 나가고 이제 저 혼자 남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에 대한 이제 정말 이제 치열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약 뭐 빚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약 뭐 13억, 14억 정도의 대출이 이제 끼고 있던 상황이었어서 그 이자를 또 계속 저 혼자서 내가면서 2년 7개월, 2년 8개월 가량을 버티면서 수많은 피보팅을 하면서 이제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피보팅의 목표는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빠르게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들을 그때부터 계속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피보팅하고, 저희 끝에 계신 이제 권호영 대표님이 저희 초창기 주주이시자 투자자이셔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 의견을 나누면서 2년 7개월, 8개월 가량을 혼자서 버텼던 것 같고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저는 직원도 없고 상의할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 유일하게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투자자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제 뭐 괴롭히는 거죠. 시간을 내달라고 하고 여쭤보고 이거는 돈이 되겠냐, 이렇게 하면 되겠냐, 저렇게 하면 되겠냐. 결국 그 치열한 고민 끝에 이제 되겠다라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제 영역을 찾았고요. 그걸 이제 위해서 이제 저를 갈아넣고 저 가족을 갈아넣고 그러면서 버텼던 것 같고, 그게 다행히도 이제 잘 이제 저희가 고민했던 결과물이 잘 만들어져서 이제 지금의 오늘의 휴인호까지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러 고민도 많았고 주변에서 정말 미친놈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 돈을 계속 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집도 뭐 차도 뭐 계속 뭐 담보 대출 뭐 안 해본 뭐 것도 없을 만큼 정말 지옥과 같은 인생들을 살아야 했었는데,
그걸 버텼기 때문에 오늘의 휴이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끈기,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창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그러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아이 뭐 나 안 해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한번 좀 진지하게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이렇게 공포심을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그 요약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두 분 또는 저희가 같이 일하시는 창업자분들을 봤을 때 위기를 이겨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면 기본적으로 좀 강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구성원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좀 밀고 나가는 힘, 그리고 굉장히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을 적시적소에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고 빠른 실행력을 정말 미친 듯이 하는 데서 나오지 않나 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뭐 그 거시적인 위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엄청나게 힘든 얘기가 이제 올해부터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내년은 더 힘들다라는 이제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위기는 기회죠. 위기는 기회와 함께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바탕으로 어떤 기회들을 모색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이 아마도 뭐 지난 한 과거의 몇십 년을 지켜보시면 우리가 아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뭐 인스타그램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닷컴 버블, 뭐 금융위기 이런 때 다 나왔던 회사들입니다. 모두 다 위기를 겪고 그 성장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시기에 한국의 구글, 한국의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자, 이제 마음이 이제 뭉클뭉클해지면 이제 머리는 또 차갑게 해서 이제 또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서 인정받는 방법이 과연 우린 교육 섹터만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전, 4년 전부터 고민을 했어요. 과연 교육 사업이 진짜 우리 회사의 미래일까? 뭐 수많이 열심히 수출을 해도 그게 정말 우리가 자생하는데 우리가 정말 조가 넘어가고 10조가 넘어 한국이 로봇 강국이 되는데 우리가 정말 기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제일 잘하는 거는 이 모디라는 모듈 안에 있는 굉장히 작은 이 모듈들을 이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굉장히 고퀄리티의 모듈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엄청 조그만한 모듈을 되게 싸고 기능이 되게 많게,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다른 비즈니스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걸로 스마트홈이라든지 디바이스들이 필요한 섹터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보니까 겁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만나고 다녔어요. 그냥 안 만나 뭐 태양광 패널부터 안 만나보는 회사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봄에 들어간 디바이스들이라든지 아까 스마트홈에 들어간 디바이스들, 그런 디바이스들 중에 모듈러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들어가 보니까 첫 계약으로 40억으로 시작했지만 두 번째 계약으로 130억으로 매출이 오고 세 번째, 네 번째 가면서 저희가 총 사업 승인을 받아서 수주한 금액이지만 3,400억 정도 돼요. 단연간 매출로.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다음에 고민한 게 이거였어요. 과연 우리는 하드웨어 디바이스 회사로 살아남는 게 정말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서비스를 같이 해야 되겠다. 해서 교육 사업도 저희가 교육의 모듈과 프로그램 파는 게 아니라 교육 서비스 사업을 같이 하면서 영업이익을 늘리기 시작을 했고, 그 디바이스도 아까 스마트홈이라든지 아까 뭐 봄에 들어간 디바이스도 서비스를 계속 붙이면서 이익률을 계속 높이려고 열심히 하면서 이제 회사가 이제 점점 개선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하고 싶었던 거는 정말 전 세계에 수많은 반도체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반도체를 하나의 툴로 코딩을 하고 엔지니어들이 뭐 그런 반도체 같은 이제 펌웨어 엔지니어도 한 명을 양성하는데 반도체 브랜드 하나만 잘하게 하는데도 처음에 1년 반, 두 번째 2년, 세 번째는 반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1년만 공부해도 누구나 엄청 퀄리티 있는 반도체 펌웨어 엔지니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려면은 이런 비즈니스들을 더 많이 해보고 수많은 프로덕트를 더 많이 만들어보고 수많은 회사를 더 많이 만들어보니까 원래 하고 싶었던 꿈도 더 구체화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상장할 때는 저희는 반도체 OS 플랫폼이라는 걸 기반으로 상장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제품을 팔고 소비자들을 계속 만나다 보면은 그리고 주주들을 계속 만나다 보면은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더 성장해야지 더 매력적이고 내 꿈을 어떻게 생각했던 것들 이들을 만나면서 꿈도 다듬어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생각하면 저는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매출이든 투자든. 근데 돈 벌러 오려면은 밖에서 사람을 엄청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내부에 또 강한 이제 좋은 임원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 보면 또 사람이 되게 중요해지는 기승전 사람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엄청 추운 겨울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는 매년 겨울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존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무거움을 저는 너무 절실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년 치열하게 저희는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시장이 이제 국내에서 엄청 커지고 있는 중이고 여기에 이제 엄청 많은 플레이어들이 생기면서 시장이 지금 엄청 커지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지향하고자 하는 사업 쪽에서도 올 초에 이제 새로운 신설 보험수가가 이제 생기면서 시장이 거의 기존보다도 4배 이상의 시장이 그냥 단순히 숫자만 보더라도 4배 이상의 시장이 커졌고요. 그 수요만 보더라도 한 8배 이상의 수요가 앞으로 5년 이내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숫자를 곱해보면 작년에 대비했을 때 앞으로 5년 동안 저희가 바라보는 시장은 32배 크기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는 이제 뭐 너도 나도 지금 하겠다라고 경쟁하려고 지금 뛰어들고 있고 뭐 휴인호를 이제 뭐 앞에 두고 이제 휴인호를 표방하는 회사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쟁에서 이제 저희가 이겨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지배적인 사업자로 성장하기 위한 고민들 지금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2가지 정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저희가 잘하는 법, 2번째는 경쟁하는 다른 사람들을 못하게 하는 법이죠.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할 게 아니라 둘 다를 어떻게 하면 잘 이 전략적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제 심전도를 판독하는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을 이제 챌린지하는 이제 구글이 스폰서하는 글로벌 인공지능 챌린지가 작년에 있었었어요. 이제 MIT랑 하버드 의대에서 주관했던 대회였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거의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나가서 전 세계 1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쟁하는 회사들과의 이제 어떻게 보면 초격차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지금 이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후발하는 주자들이 감히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격차를 벌리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앞에서 오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그게 이제 기술만 연구하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돈으로 바꾸는 일을 저는 지금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뭐 글로벌에 있는 좋은 기업들과 함께 저희 회사의 제품을 고객들한테 딜리버리하고 돈으로 바꾸어내서 그 돈을 다시 휴인호로 가지고 오는 것이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늘 위기지만 그리고 이제 그 자연스러운 순환이 선순환이 결국에는 기업을 탄탄하게 살아남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위기는 그러한 선순환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현장 질의를 좀 받아야 했는데 혹시 현장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손이 안 보여서 네, 질문이 없으신 거로 생각을 하고 제가 조금 몇 개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위기 극복 그리고 뭐 유니콘이 아니어도 성장을 하는 거에 있어서 사업의 본질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사람인 것 같고
어떤 사람이 언제 들어오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단계의 럭스로보, 지금 단계의 휴이노한테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필요한가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그 지금 단계라고 단순히 정의하기보다는 늘 좋은 사람, 좋은 인재분, 좋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하지만 단계별로 그 필요한 성격이 조금씩 다른 것 같고요. 인재 유형을 보면 저는 4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해서 저는 정의해서 이분은 이때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분은 저때 필요한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구분해서 저는 바라보고 있는 편인데, 그게 첫 번째 단계가 0에서 90을 만드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단계가 90에서 99를 만드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99에서 99.9까지 만드는 사람이고, 마지막 사람이 99.9에서 100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보시냐면, 0에서 90을 만드는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새로운 기획, 새로운 상품, 새로운 제품을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은 창업 초기에 아주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유형을 보면 0에서 90까지는 잘 만드는데 실제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제품까지 만들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까지 만들려면 디테일이라는 게 더해져야 되고, 사용자의 어떻게 보면 아주 숨어 있는 그 요구사항들이 있잖아요. 그걸 엄청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제품으로 가다듬어 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뒷단을 보면 이제 90에서 99까지 만드시는 분, 99에서 99.9까지 만드시는 분, 99.9에서 100으로 0.1만 더한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나게 진짜 악마의 디테일과 같은 것들까지도 고민해서 제품으로 녹여주시는 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비어있는 구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저는 0에서 90까지 만드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디테일을 만들어 주시고 저의 생각과 저의 그 발상들을 엄청 이제 챌린징 하시는 분들이 저는 좋아요. 그래서 뒷단에 있는 분들과 저는 지금은 많이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찾는 분은 99.9에서 100을 만드시는 분은 지금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일하는 걸 저는 정말 즐거워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 또는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바로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전문 경영인들을 이제 모시면서 이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제가 한 3년 되는데요. 그동안 제가 뭐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고 뭐를 정말 못하는 사람인지를 잘 알게 됐어요. 세상은 육각형 인재라고 하면 육각형 모두 다 채우는 사람은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 대표님께서 0에서 100을 얘기했으면, 저는 펑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저는 회계랑 재무, 저는 엔지니어링 그리고 상품 그리고 고객을 만나는 거에 대한 강점이 있는 사람이지, 뭐 숫자를 잘 본다든지 뭐 투자자들을 위한 발표 자료를 잘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람들을 뭐 그 디테일하니까 뭐 팀장이나 뭐 임원 뭐 사업부 자체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올해 32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막 몇백 명 되는 사람을 또 리드해 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을 되게 이제 제가 이제 부족한 부분을 명확히 깨닫고 그 부분에 필요한 사람들을 계속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 모셔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의존도가 되게 높아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창업자분들은 꼭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나중에 회사가 안 좋아져서 뭐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싸우던 뭐 어떤 이유로 나가던 그 사람들 항상 대체할 수 있는 인재들이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전 초기부터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0에서 90을 만드는 건 자신 있는데 90에서 이제 100까지 가는 그 사이사이는 되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상하는 거를 그대로 PPT로 옮겨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제가 상상하는 거를 디자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제가
회계랑 재무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알아서 회계, 재무, 총무, 인사 노무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뭐 엔지니어링도 제가 뭐 매번 볼 수는 없으니까 엔지니어링 정말 잘해줄 수 있는 사람. 뭐 제가 영어를 그렇게 막 엄청 플런티하게 잘하는 건 아니니까 가서 이제 백인 사회에 가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에게 세일즈를 잘해줄 수 있는 사람. 막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결국엔 팀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중들께 공유하시고 싶은 것들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나씩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굳게 마음 먹으시고 네, 생존해서 정상에서 같이 만납시다. 네. 저는 되게 철학적인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행복이라는 가치관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창업하면 정말 행복할지, 돈을 버는 게 내 행복인지, 세상을 바꾸는 게 행복인지, 행복이란 나한테 무엇일까를 첫 번째 고민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인지 한번 또 두 번째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해야지 행복할 것 같다면 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걸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저는 제 행복은 창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제 행복은 제가 돈을 잘 벌면서 나오지 않아요. 제 자산이 막 증가한다고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 행복은 제 주변 사람들과 꿈을 꾸고 보람을 느끼고 명예로울 때 행복을 느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하는 사업 모델이건 뭐건 다 이제 그거에 맞춰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본인의 행복이 무엇인지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니콘은 아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사업은 생존과 성장이죠. 계속해서 생존하시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